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로켓을 달고 막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환위기급 고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언론이나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뭐 그냥 괜찮아질 거다. 뭐 내년이면 물가 안정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약간 헛소리인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거시경제, 전체적인 경제 틀, 그거는 괜찮겠죠.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 중산층들이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경제,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쓰나미가 이제 덮쳐서 이제 집 안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물이 차오른다고 할까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내년이면 더 심해질 거고, 모르겠어요. 내후년 되면은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율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좀 어디까지 오를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왜 지금부터 시작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 뭐 간단하죠. 무역 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이제 외화가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꾸 달러가 밖으로 새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제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이제 폭락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개선이 된다면은 달러 환율이 아무래도 안정을 찾겠죠. 근데 무역 수지가 개선이 안 되고 혹은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 사실상 환율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경제가 좋아야지 수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비교한 것인데요. 많이 일치합니다. 중국이 제조업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같이 늘어났고,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제조업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제조업을 살펴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문제가 생기고, 봉쇄로 인해서 이제 중국 정부 세수도 감소해서 이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도 줄어들고, 그래서 중국 경제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죠.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물량 지수를 또 비교해 봐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은 중국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50 이하로 떨어졌죠.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게 상황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50 이하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경기는 중국과 달라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데요. 따로 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도 살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심각한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어떤 기업들의 주가와 우리나라 수출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유럽에도 한 9% 정도, 한 10%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나빠져도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출과 유럽 경제가 역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유럽도 조금 문제인데,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 고통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가 끊겨가지고 혹은 석유가 끊겨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해서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이 지금 유럽은 이거는 둘째치고 지금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렸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경제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가 보시면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피그스 이 나라들은 정부 부채가 컸다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채, 핀란드도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제조업, 뭐 중국 제조업, 뭐 유럽 경제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무역 수지 적자가 적어지고 이제 달러 다시 많이 벌어서 환율이 안정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또 재밌는 뭐라고 할까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수출 증감률이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이때 괜찮았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약간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무역 수출도 감소하고 무역 수지도 감소하는데 전의 위기 때는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무역 수지는 흑자였던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는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수출이 줄었어도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플러스가 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과거에는 불황형 흑자의 구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원인을 보면 사실 에너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는 수출이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이 비용이 비싸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난 폭도 많습니다. 이 지금 연한색,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에너지 수입 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 수지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플러스입니다. 지금 석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거를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과거처럼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불황형 흑자, 수입이 감소해서 무역 수지가 오히려 좋아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띄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이런 수출도 감소한 것도 맞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만일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다. 사실 무역 수지는 이제 불황형 흑자 모습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은 예측이 어려워요. 이거는 약간 수요 공급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조금 협조적이냐 그거는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언제쯤 백기투항할까 혹은 유럽이 먼저 러시아한테 손을 내밀까 요걸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먼저 어떻게 손을 내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을 접어들고 겨울이 들어갈 텐데 이 겨울에는 천연가스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러시아가 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밸브를 잠가버리는 거죠.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의 가스 선물 가격인데 이게 급등을 했잖아요. 어디로 불똥이 튈 수 있냐? 전 세계적으로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지 못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거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랑 겹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일본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게 경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경쟁이 붙으면은 올 겨울에 가스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무역 수지가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 가격으로 무역 수지가 안 좋은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또 올 겨울에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 경제가 괜찮아지고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질 않아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중국 경제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유럽 경제는 더 심하고 그나마 이제 미국 경제가 조금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테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괜찮을까? 기업 활동이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면은 미국은 금리를 올렸어도 지금 괜찮은 게 실업률이 낮고 임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 상승한 물가가 이제 추석 지나면은 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상승한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기본이고 문제는 우리들의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 기자들 임금 인상 자제, 논조 동의 안 해. 조선일보에서도 이래요. 임금 상승이 억제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고통이 더 증가하게 되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계이자 부담도 더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고요. 여기서도 고통이 심해지는데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세수도 감소할 거예요. 이 세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법인세 줄이고 재산세 같은 거 줄였죠. 이제 그래서 줄어든 세수들 이거 줄어들면은 당장 뭐가 줄어들죠? 우리들의 복지가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에 다른 데서라도 돈을 걷어야 되겠죠. 뭐를 거두려고 하겠어요? 한국 부가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인상 검토해야 지금 이런 말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부가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세금 인상을 할 거예요. 부가세를 예로 든 건데 부가세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는 물건들이 가격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럼 이 부담은 다 국민들의 몫입니다. 아직 인상은 안 했어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외환위기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에너지 가격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물가 인상은 이제 줄줄이 시작되고 임금은 억제가 될 거고 각종 복지제도 줄어들게 될 거고 이제 부자 감세 이런 것들 해준 거를 메꾸기 위해서 간접세 이런 것들 또 뭔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저번에 담배값 인상했죠. 뭐 그런 비슷하게 해서 또 상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